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세팅 하시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덱스 HTML과 JS01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자, 인덱스에다가는, 자, 원래는 우리가 그냥 링크 타격하게, 타고하게 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JS의 기능들을 익혀보려고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다이렉트로 그냥 쓸게요. 자, 랭귀지 하나 설정하고, 자, 그 다음에 바디에다가 h1 해서 자바스크립트 기초 문법 이해하기 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JS01 쪽으로 링크를 타고 가게 해 주어야 하니까 저는 여기다가 링크 내용을 쓸게요. 자, h2 아이고 J로 썼네요. h2 자바스크립트 이해 1 한 5개 정도. 자, 오늘 다 할 거 아니니까 그냥 여유있게 그냥 해놓은 것 뿐이에요. 자, 자바스크립트의 이해 그냥 div을 한번 각자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한번 넣을게요. 헷갈리게 해드려 죄송해요. 자, 첫 번째 이쪽 바로 연결할 겁니다. 링크 달 거고요. HTML 폴더 안에 들어있는 js01.html 만들어서 JS를 불러오는 방법. 그쵸. 자,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오는 방법이라는 개념으로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는 여기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아서 HTML에 js02라고 쓰고요. 하나에 불러오는 방법을 이제 알았다면 가장 기초적인 형 타입 JS의 자료구조 즉 형 타입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간단한 기초 연산자 자, 위에 거는 변수도 같이 설명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같이 할게요. 일단 오늘은 요 세 가지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두 개는 빼겠습니다. 세 개도 다 나갈 수 있으려나? 자, 일단 해볼게요. 첫 번째 파일 하나가 있으니까 요거 JS를 불러오는 방법이라고 해서 내용 쓸 거니까 기본적인 HTML 문법을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아까 이쪽에 있던 링크를 타고 JS01에 링크를 타고 와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버 실행을 해놨고요. 파일 연결해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진행하려고 빼놨습니다. 자, 그러면 JS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기능,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제어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어라고 하는 개념부터 시작을 하고 설명드려야겠네요. 그럼 자바스크립트의 사용 위치 이전에 하나를 더 쓰고 해야겠군요. H2 의 개념 이해하기 라고 해서 P 요소 자바스크립트는요 됐죠. 죄송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보기만 하셔도 돼요. 일부러 그냥 써드리는 거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제어의 기능을 하는 언어다 라고 흔히 많이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제어라고 하는 기능은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HTML 문서의 내용을 삽입, 삭제, 수정을 한다거나 당연히 HTML 뿐이 아니라 CSS도 컨트롤할 수 있고요. 또는 또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 중에 과거에는 못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서버를 돌린다든가 서버를 구성하여 처리하게 한다든가 물론 이거는 이제 Node.js나 이런 거 써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가능은 하고 또는 동기화 처리 또는 다른 어떤 자료를 불러오거나 수정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것 또는 대표적으로 애니메이션 등의 애니메이션이나 버튼 클릭 시 처리되는 기능 등을 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주 단편적인 얘기만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바스크립트는요 이런 자바스크립트는 많이들 자바스크립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바라고 하는 언어와는 전혀 다른 아이예요. 완전히 다른 랭귀지예요. 언어로 기능부터 형태, 역할 전부 다 모든 게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일단 분야가 달라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유사한 다른 스크립트 언어가 있고요. 또는 버전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다양한 버전과 다양한 스크립트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종류 먼저 얘기를 하자면 종류 먼저 얘기를 하자면 종류는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위에 써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있고, 지금은 없어진 산물 중에 하나지만 액션 스크립트. 이 액션 스크립트가 그 플래시 있죠. 플래시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플래시가 사라지면서 액션 스크립트 같이 묻혀버린 아이죠. 하지만 액션 스크립트의 명령어랑 자바스크립트의 명령어는 거의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또 뭐 타입스크립트 지금 굉장히 많이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구글에서 만든 다트. 한동안은 이걸 왜 만들었니? 쓰잘데기 없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뭐 플러터라고 하는 랭귀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플러터는 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 이제 다트를 좀 쓰나 보다 이런 관심사 얻기도 한 거고, 또 마찬가지 거의 뭐 사용은 안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한때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커피 스크립트.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의 이 초기의 형태를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바스크립트 자체를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등록한 아이가 에크마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 그대로 표준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이거는 표준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아예 새롭게 이름을 만든 게 에크마예요. 왜 에크마라고 하냐면 이 ECMA가 유럽 컴퓨터 연합이라는 그 약자예요. 에크마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등록했기 때문에 에크마 스크립트, ECMA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버전이라고 말하는 거. 물론 여기 말하는 뭐 스크립트, 커피 스크립트, 액션 스크립트, 타입 스크립트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한 버전들이 존재는 하겠죠. 자,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아이는 ECMA라고 하는 기반으로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해마다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자, 에크마스크립트를 줄여서 ES라고 해요. 과거의 버전 5 기준과 그 다음에 ES6 이상의 버전으로 나뉩니다. 자, 에크마스크립트는 또는 자바스크립트는 에크마스크립트의 표준을 기반으로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지만 기준은 ES5냐 ES6냐 이걸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ES5는 ECMA 2015, 그 다음에 ES6는 2016으로도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뭐 그거는 같은 뜻이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자,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에크마스크립트 5는요 익스플로러의 하위 버전들이 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좀 오래된 아이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에크마스크립트 6라고 하는 이 아이는 최신 기술이 많이 반영된 아이들이에요. 2015년 이후에 하반기 이후에 나온 기능들로서 익스플로러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구현하고 동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거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과거에 쓰던 엄청나게 많은 버그들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개량했습니다.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로는 예를 들어 ES5의 표준 문서는 내용들을 설명한 표준 문서는 뭐 한 1000장 정도 된다고 치면 ES6 정도의 문서는 약 15,000장 정도 된 정도로 양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거의 뭐 10배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 규약이나 내용들이 완전하게 판이하게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ES6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아직도 익스플로러 버리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기능들이 필요하고 그런 걸 가지고 기반으로 써야 되는 상황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ES6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꼭 알아야 되는 거, 먼저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살짝 겸사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한다기보다는 꼭 알아야 되는 것 기반으로 일단 기초만 진행할게요. 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문서를 사용하는 위치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아이는요, 전부 다 쓰지 않아요.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형태만 가지고 코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스타일처럼, CSS처럼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 사이에 쓰면 이건 자바스크립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형태로서 우리는 어디다 갖다 쓰느냐? 첫 번째 위치. UL안에 li로 써야겠네요. 첫 번째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헤드 내부에 작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위치는 바디 내부의 문서 중간중간에 작성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위치는 지난번에 슬쩍 보여드렸던 바디에 내부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내부 끝에 작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네 번째는 바디가 아닌 외부에서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외부에서 불러오는 방법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드에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서 작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각각 사용하는 방법과 위치를 슬쩍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용하시는 위치는 자, 첫 번째 헤드 내부에 작성한다. 자, 올라갑니다. 쭉쭉쭉쭉 올라가서 여기에요. 타이틀 밑에. 타이틀 밑에다가 스크립트라고 쓰고 여기다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브라우저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뜨나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으로 뜹니다. 알러지라는 기능 자체가 이렇게 창으로 띄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확인을 딱 누르는 순간 여기 밑에 있던 내용들이 주르륵 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두 번째 있던 문서 바디 내부에 어디? 문서의 중간에 작성하는 방법은 뭐냐? 똑같아요. 스크립트 시작하고 스크립트 끝나는 것 자체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겐실이 중간쯤에다가 스크립트라고 쓰고 이 자리에 또 쓰는 거죠. 뭐라고? 자, document write라고 써볼게요. 이번에
문서 중간에 스크립트 내용을 작성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도큐먼트 라이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들어갔죠. 도큐먼트 라이트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럿이라고 하는 아이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도 한번 살짝 고민해 보시면서, 중요한 건 당장 이게 아니라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기능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삽입하고 있더라. 요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시리 여기다가 뭐 한두 개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p 태그를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추가 작업이 되겠죠. 조금 커졌죠. 자, 확인되셨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바디에 내부에 있는 끝에 작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바디 내부의 끝에 작성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바디 내부의 끝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 봐야겠죠. 자, 그럼 바디 내부의 끝은 여기니까 마찬가지 스크립트라고 쓰고 여기다가 컨펌이라고 쓴 다음에 문서 내부의 값을 입력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부 끝에. 자, 그러면 이런 식의 값이 하나가 더 튀어나옵니다. 자, 확인이 있고 취소가 있고 뭔가 기능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까지가 헤드, 바디 내부 끝 세 가지예요. 사실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 외부에서 불러오는 이 방법 두 가지는 여기 있는 내용에 똑같은 거지만 그냥 위치만 다르게 받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자, 요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외부에서 불러오는 방법 5가지 다 설명한 다음에 이런 내용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불러오는 방법 중에 첫 번째 헤드에서 작성하는 거는 뭐니? 자, 올라가서 대부분 외부에서 불러오는 방법을 쓸 때는 이렇게 그냥 내부의 스크립트를 만약에 쓴다 라고 했을 때 얘보다 먼저 쓰시는 게 원칙이에요. 가급적이면. 그것도 저는 타이틀 이전에 주로 쓰는 편입니다. 여기다가 스크립트라고 또 쓰는 거죠. 똑같이 생겼죠? 얘나 앞전에 우리가 CSS를 해보셨을 때는 차이점이 있었어요. CSS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통해서 쓴 게 CSS 요거. 근데 외부 문서를 우리가 불러오려면은 링크라고 하는 태그를 통해서 CSS를 불러왔었어요. 둘 다 CSS 스타일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직접 작성할 때는 스타일 태그를 요소를 외부에서 불러올 때는 링크라고 하는 태그 요소를 사용했다. 차이가 다릅니다. 모양이 달랐었기 때문에.
근데 스크립트의 경우는 희한하게도 내부에서 그냥 쓸 때에도 스크립트, 외부에서 문서를 불러올 때에도 스크립트예요. 모양이 똑같아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외부에서 불러올 때는 불러올 방법이 필요하겠죠. CSS는 불러올 때 속성명이 뭐예요? href를 통해서 불러왔어요. 그렇죠? 근데 스크립트는 src로 불러옵니다. 이게 달라요. 이해가셨죠? 불러오는 속성명이 다릅니다. 여기다가 JS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아직 제가 안 만들어서 없겠죠? 자, 겸사 만들어 오죠. 썸썸 슬러시 하나 나가서 JS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저는 JS 01. 네. 그냥 01만 하면 좀 그런가? 자, 01-0, 001, 뭐, 진짜 뭐, .js. 언더바로 할게요. 자, 버전으로 체크하는 결로 그냥 해놨어요. 첫 번째 문서에 첫 번째 파일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요게 JS로 만들어서 불러오는 기능인 거죠. 이때 자, 많은 분들이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얘랑 모양이 같으니까 여기 있는 이 알럿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굳이 두 개의 스크립트를 만들지 않고 여기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이 사이에 써도 되겠네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의 기능밖에 안 돼요. 스크립트는 불러오거나 내부에 작성하거나 각각 따로따로 처리를 하는 거지 한꺼번에 외부에서 불러온 다음에 또 내용을 작성하자, 이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대로 써라,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자, 외부에서 파일을 불러온 형식을 썼기 때문에 이제 이 파일을 어디에? JS 폴더에서 오른 버튼 New 파일에서 집어 넣어 주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 위치는 자, JS01 언더바 001 JS고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주석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슬러시 별표 슬러시라고 하는 주석. CSS랑 똑같죠. 또 하나의 주석은 슬러시 두 번 사용하는 주석. 자,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슬러시 두 개는 한 줄 주석이에요. 즉, 줄이 바뀌면 주석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문서 이름 딱 쓰고 줄 바꾸면 그 기능을 바로 써먹을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JS 문서를 불러오기 테스트 1 하면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해요. 자, 찾아볼게요. 새로 오시면 딱 누르고, 자, 자바스크립트 내용을 작성한다 라고 떠 있습니다. 확인 누르고, 아까 컨펌 떴으니까 또 확인 누르고, 자, 아무리 찾아봐도 요 내용이 없죠? 오타 났는데 그냥 찾을게요. 자, 뭐라 써 있어요? 앞에 콘솔 로그라고 써 있잖아요. 로그라는 거 기록하자는 거고, 콘솔에 기록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콘솔이 어디 있을까요? 네, F12 안에 있어요. F12 해서 보시면 콘솔이라고 하는 탭 메뉴가 존재합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F12 눌러서 콘솔이라고 하는 곳을 열어보신다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콘솔의 이름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겠죠?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걸 수 있겠지만, 자, 그냥 여긴 이 파일과 비슷하게 이쪽에서도 스크립트라고 쓰고, 불러오는 건 src라고 알려드렸습니다. src라고 해서 똑같이 JS 안에서 누구를 js01 언더바 001.js를 불러와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콘솔 로그에 두 번 불러왔잖아요. 지금 문서를. 그렇죠? 두 번 불러왔으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숫자 2. 두 번 불러왔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카운트 2가. 안 쓰면 한 번 불러왔으니까 당연히 카운트가 안 뜨겠죠. 두 개 뜨겠죠? 이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그냥 하나 더 만들면 되죠. 또 다른 파일을 하나 더 002라고 만들어서 주석 한 줄 주석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별표 슬러시 별표 슬러시는 여러 줄 주석이라서 이 안에다가 마음대로 막 써도 여긴 전부 다 주석입니다. 이거 파악하세요. 다 주석이죠? 회색으로 뜨는 거 보면. 여기다가 다시 콘솔 로그라고 딱 써가지고 체크 하면 결과는 새로운 침 누릅니다. 아직 안 했죠? 자, 불러온 파일을 바꿔야 되니까 2로 바꾸고요. 이렇게 두 개의 콘솔 내용이 뜬다. 그래서 총 5가지, 기본은 4가지라고 합니다. 헤드, 바디, 바디 끝, 외부. 근데 사실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헤드 안에 쓰느냐, 바디 끝에 쓰느냐 2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자, 문서 중간에 작성하는 이 형식은 아예 권장하지도 않고요. 최근 들어서는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안 쓰고 맨 마지막에 있는 얘만 활용하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사이트들에서. 자, 이유는요. 자, 왜 그런지는 알아야겠죠. 이유는 이 HTML 문서 자체는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쭈루루 동작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절차 지향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순서대로 불러와서 동작하게 만들 때의 이 기능들이 화면에 텍스트나 이미지나 CSS에 다 동작을 해놓고 난 다음에 기능이 부여하면 더 빠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막 JS를 먼저 막 구현시키고 막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더 웃긴 거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JS를 쓰면요. JS는 HTML 문서에 있지도 않은 것들은 동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HTML 문서 내용이 다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JS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 세팅이라는 건 없어요, JS는. 항상. 있어야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제가 아직 머그컵을 안 샀어요. 그럼 난 머그컵 사면은 거기다가 물 타 먹어, 커피 타 먹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머그컵 샀어요. 커피 안 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팅은 못 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머그컵을 딱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로 커피 타 먹어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먼저 구동이 되면 속도 브라우저만 괜히 느려지게 만드는 형식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느려진다기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위쪽엔 잘 안 쓰고 아래쪽에서 많이 씁니다. 위쪽에 쓰는 경우가 있죠. 얘네보다 먼저 동작을 해야 되는 기능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 호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CCI에서 조건부 주소 걸고 그 안에 스크립트 불러왔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먼저 써야겠죠. 여기서 쓰는 여기다가 이렇게 쓸 때, 그렇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먼저 써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자, 추가적인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 형식이라면 그냥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만 써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사실은 얘네들도 기본적인 고유, 얘네들이 무엇입니다라고 타입이라고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능상. 그래서 얘를 스크립트는 글자로 처리하겠습니다. 텍스트 형식의 다 텍스트잖아요. 텍스트 형식의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쓰겠습니다 라고 어떤 형식이 있다라는 거죠. 네. 얘는 뭐 이제 안 뜨네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거 잘 안 써요. 네. 안 쓴다고 합니다. 대신에 쓸 때가 있기는 있어요. 언제 쓰느냐? 자, 언제 쓰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 타입스크립트일 때는 쓰겠죠. 똑같은 스크립트 문서지만 나는 좀 다른 언어의 형식을 가지고 쓸 거야. 이런 거 선언할 때는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지 꼭 이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설정을 중간중간에 바꿀 때는 하기도 한다. 자, 이런 얘기를 슬쩍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게 첫 번째. 나머지 하나는 뭐냐? 자, 여기 있는 알럿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창이 떠 있죠? 이 메시지 창을 알럿이라고 해요. 네. 메시지 창을 띄워서 확인하게 하는 방법. 이걸 우리는 알럿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슬쩍 주석 걸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아래로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자, 중간에 자, 도큐먼트 라이트라고 써있죠. 자, 도큐먼트 라이트는 도대체 뭐니? 자, 말 그대로 도큐먼트 문서에 직접 작성하게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HTML처럼 쓰게 한 거예요. 그냥 태그로. 그러니 여기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던 거죠. 이건 뭘까요? 뭐 오타 났겠죠. 자, 이거 얘도 일단 주석 걸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컨펌. 자, 컨펌이라고 하는 거는 알럿과 거의 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문서 내부의 끝에 같은 거죠. 근데 얘는 알럿과는 좀 다르게 뭐예요? 확인과 취소라는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만든 메시지 창. 여기서 말하는 선택지는 확인과 취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거는 뭐하냐? 딱 들어오면 정말 하실 건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성인인가요? 아닌가요? 물어본다든가 이 정도만 딱 물어보고 끝난다는 거죠. 네. 이것도 날리고. 그리고 따로 여기다 제가 그냥 쓸게요. 외부 파일을 그냥 쓰면 되긴 하지만 그냥 밑에다 쓰겠습니다. 자, 콘솔 로그는 아까 보셨다시피 브라우저의 콘솔 창에 내용을 나타나게 하여 검증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검증이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썼어요. 되셨죠? 설명합니다. 자, 뭔 말이냐? 사실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들, 뭐 알럿이든 도큐먼트 라이트든 컨펌이든 콘솔이든 이런 아이들은 실제로 웹에서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창처럼 빵 띄우고 하는 기법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거 띄웠다가 아까 2개 정도 띄웠는데 새로 고침할 때마다 계속 확인하고 해야 뒤에 내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번거롭고 짜증나고 귀찮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문서를 만들다가 보면 중간중간에 내가 뭔가 이게 잘 만들었는지 아닌지 중간 점검을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중간 결과치를 나와가지고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동작하게 한다던가, 내가 클릭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게 한다던가, 이렇게 뭔가를 체크를 해줄 때 알럿이나 컨펌이나 도큐먼트를 쓰는데, 알럿이나 컨펌은 메시지창이 뜨고 그걸 눌러줘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무조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귀찮아서 사실은 잘 안 써요. 사실은 그래서 귀찮아서 잘 안 쓰는 편이고, 디자인도 안 되는 아이라서 웹페이지에서는 거의 안 쓰는 형식입니다. 개발자들은, 백엔드 개발자들은 디자인할 줄 모르니까 가끔 쓰죠. 가끔. 자, 그런데 자, 도큐먼트 라이트는 JS를 통해서 여기 글자가 들어가게 하던데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쓰기는 써요. 하지만 이것도 빈도율은 굉장히 낮아요. 알라 컨펌도 쓰긴 쓰지만 빈도율이 낮지만 얘는 더 낮은 게 아니라 얘도 낮아요. 왜? 잘못 쓰면 안에 있는 내용의 텍스트의 일부가 사라져버려요. 도큐먼트 라이트라는 내용을 딱 쓰는 순간 뒤에 오는 저 텍스트나 내용들이 전부 다 싹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스크립트가 중간에 들어가는 건 별로 지금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물론 도큐먼트 라이터가 여기뿐이 아니라 여기에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내용들이 틀어지거나 변경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썩 좋은 방법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결과물이 전혀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콘솔은 여기 써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검증을 하는 기능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검증을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도큐먼트든 컨펌이든 알러지든 다 검증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귀찮기도 하고 실제로 화면상에 보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고, 그러면 나는 내가 작업하는 중간중간에 결과물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그래서 만들어진 아이가 이 콘솔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메시지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CSS 파일을 잘못 써가지고 못 불러온다던가 주소를 못 찾아가지고 한다던가 하면 어떻게 돼요? F12 딱 눌러서 여기 빨간색 표시 떴었잖아요. 경고, 에러 메시지를 누르면 전부 다 콘솔 창에 뭐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다 뜨죠. 네. 그런 것들이에요. 뭔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내가 중간중간 원하는 결과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콘솔 로그라는 기법이라는 거죠. 뭐 여기서 점을 왜 쓰는지 소괄을 왜 쓰는지 이런 것들은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도만 1차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어디에 스크립트를 작성하는지 그것만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그 다음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